안녕하세요, 제이엔. 제이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을 이어서 계속 가볼게요. 저번 시간에 2018에서 2019년도까지 저희가 만불에서 2만불로 불리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성공했습니다. 네, 저는 저는 실패했어요. 저는 19년도에 정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그때 이제 적응을 했을 때라서 평균적으로 12시간씩 5일 정도를 일했던 것 같아요. 바쁠 때는 6일까지는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20년도 시작할 때쯤에는 4만 불로 시작을 할 수 있었죠. 네, 저는 이때 정말 19년도는 약간 다사다난했어요. 일단은 그렇지. 영주권이 거의 마무리되고 이때 땄어요, 드디어.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썼던 영주권이 끝나서 일단 이제 마무리로 정부 막 돈도 내고 뭐 서류 준비하고 뭐 일도 많이 못하고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일단 그랬고, 이때 이제 동생들이 캐나다로 왔었어가지고 이제 동생들이랑 놀고 뭐 많이 쓰고 했죠. 오니까 쓸 어. 수밖에 없어요. 여름에 동생들이 왔는데 또 저는 겨울에 또 한국에 갔어요. 이제 땄다고, 영주권 땄다고 한국에 가느라고 이때도 또 많이 쓰고. 그래서 저는 실패했죠. 실패. 하지만 이때 저희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걸 찾았거든요. 그게 뭐였죠? 바로 TFSA와 RRSP,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이 좋다는 이 제도를 이때 알았습니다. 근데 이때도 뭐 저희가 완전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서 공부를 했던 건 아니고, 그쵸.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남는 돈을 투자할 수 있다, 네. 그거였죠. 이때 시간이 많아가지고 제가 막 이것저것 찾아왔는데 오빠가 TFS를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있었지만 안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렇지. 그리고 저는 뭐 여기 은행 완전 뭐 이자 주는 것도 없고 도대체 어디다가 돈을 불려야 돼 막 이러고 하는 순간에 TFSA라는 거를 하면은 세금 안 내고,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에 은행 적금 막 이런 거 찾고 이랬을 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세금으로 나가면은 뭐 이자 받은 게 거의 다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세금이 안 나간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투자할 수 있구나. 막 그래서 TFS라는 그냥 제도인데 거기에다가 GIC 계좌, 아니면 뮤추얼펀드 계좌, 아니면 뭐 스탁이면 스탁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세금을 내지 않고. 그게 세금 안 낸다는 말도 일단 거기에 묶어놨던 돈을 뺐을 때 세금이 안 붙는다는 거였어요. 원래 보통 계좌에는 돈을 넣었던 걸 만기가 돼서 뺐을 때 세금이 붙는데, 근데 아무튼 이걸 알았을 때 스탁 그 주식까지는 알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무서워서 못하는 단계라서 저희가 뮤추얼펀드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이제 TD에 가가지고 뮤추얼펀드 계좌를 열고 싶다 해서 열었었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재테크로 주식을 한다? 이런 게 아직은 무서웠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장 시작했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주식을 한국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라고 대부분 맞아. 배우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좋은 거, 이건 도박,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뮤추얼 펀드가 낫겠다 해서 TD 가서 이제 저의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그렇지. 뮤추얼 펀드를 들죠. 그렇죠. 그리고 이 뮤추얼 펀드도 뭐 한 번에 큰 금액보다는 저희는 이제 둘 다 직장인이니까 달달이 얼마씩 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달달이 둘이서 나가는 금액을 설정을 해놓고 오빠 500불이고 나는 300불인가? 그거 그렇게 했었어. 그렇게 해서 돈을 계속 지불해서 넣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개설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드리면 그냥 저희가 했던 방법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에서 저희가 한 방법은 그냥 은행 가서 나 TFSA로 계좌를 개설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GIC라는 것도 있고 뮤추얼 펀드도 있다. 어떤 거를 열을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주식도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맞아.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GIC는 너무 이자가 낮으니까 뮤추얼 펀드로 할래. 조금 위험해도.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뭐 이렇게 뭐 서류 사인하면 그냥 계좌가 열렸어요. 그치? 은행 가면 친절하게 말해주죠. 그치. 왜냐면 어찌됐건 본인들한테 스스로 나오는 거니까 돈은 버는 거니까 그렇게 그치. 도와주고 꼭 은행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 개인이 뭐 퀘스트레이드나 웰스 심플. 그걸 통해서 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때 TFSA 뿐만 아니라 RRSP도 원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큰 금액을 벌지 않았었기 때문에 맞아. 굳이 RRSP를 계속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회사를 바꾸고 거기서 이제 오래 일하니까 이 모든 게 세금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RRSP를 안 사면 세금은 오히려 더 내는 상황이었지. 1년 내내 열심히 돈을 냈는데 더 내려요. 그치. 그래서 이제 RRSP도 넣게 됐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RRSP를 이제 매칭이라고 해서 제가 내는 거에 퍼센테이지로 몇 프로를 회사에서 도와주거든요. 내가 연금을 뭐 예를 들어 정확하지 않지만 내가 연금을 뭐 매달 나오는 월급에서 10만 원 냈다. 그럼 회사에서 뭐 2만 원을 도와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손해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도 그 말 듣고 회사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바로 이제 프로베이션 기간 끝난 다음에 회사 거 RRSP도 넣고 해서 RRSP는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죠. 일부러 넣지 않았는데도 그냥 일하면서 알아서 회사에서 돈도 같이 넣어주면서 바로 RRSP 계좌에 넣어주니까 오빠는 뭐 신경 쓸 거 없이 계속 올라가긴 하지. 그렇지.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 도와주는 거는 4% 정도, 제가 내는 거에 4% 정도 도와줍니다. TFS랑 RRSP를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 이건 영상이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따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RRSP는 정말 연금이에요. 노후에 정말 나이 65세인가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여기에 투자하자가 아니라 조금씩 그치. 지금 계속 붓고 있는 상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2018년에도 뭐 조금 열심히 그냥 일한 정도고 19년도에는 일단 쓴 돈이 너무 많고 일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RRSP를 많이 살 필요가 없었지만 그래도 몇백 불? 그 정도는 샀어야지 이제 돈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근데 회사에서 이런 걸 안 해줬기 때문에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찾은 게 저는 TD 가가지고 RRSP 열고 싶어 했더니 거기서 그냥 열어주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이제 처음 입문하게 된 계기입니다. 재테크를 시작하게 된 제대로 된 계기. 근데 진짜 이제 연봉이 좀 높은 사람들은 RRSP를 무조건 세금을 더 내지 않는 그 한도까지는 내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이걸로 다른 방법으로 돈을 더 이렇게 불릴 수 있는데 만약에 RRSP를 안 사고 그냥 세금을 더 냈다. 그럼 그냥 난 돈을 더 잃은 거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그걸 지키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RRSP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본인이 그 세금 정산하는 기간에 그게 4월이거든요, 매년. 그때 만약에 현금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조금의 남는 자산이 있다면 그걸 그냥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생각해서 RRSP에 넣는 게 저희 생각에는 낫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12월달 이제 거의 끝 무렵부터 4월까지 무조건 다 캐시 모아놔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마나 사야 될지 모르니까 그 2월에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그 T4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때 이제 그걸 막 계산해가지고 모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늦어.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참고로 T4는 1년 동안 벌었던 거에 대한 세금 정산 그쵸.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T4 용지가 나오기 전에 한 12월 말부터 이제 계속 캐시를 차곡차곡 모으다가 이제 많이 필요하면은 바로 넣을 수 있게 그냥 체킹 어카운트에 넣어놓죠. 그렇게 저희가 2019년도를 열심히 생활을 한 다음에 2020년 시작은 어떻게 되었냐? 네. 2020년 시작은 저는 4만 불로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4만 2,000불로 시작을 했어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때 엄청 많이 썼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했지만 마이너스 가는 15,000 약 15,000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참 암울하지만 돈을 얼마나 많이 썼길래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이거밖에 없지? 어쩔 수 없었죠. 근데 이때 또 일도 많았어요. 영주권 딴 다음에 음. 뭐 직장도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시즌이었기 때문에 약간 나의 그 기반이 흔들리는 상태였어요. 오빠는 좀 이제 자리 잡고 모래를 열심히 이렇게 물 뿌려서 단단하게 하고 거기 위에다 콘크리트 바르고 이제 나 하겠어 이러면서 막 벽돌 쌓는 그 기간이었는데 저는 아직 좀 이제 캐나다 와서 이제야 나 영주권 따서 모래에다 물을 부을게 이런 상태에서 제가 또 헬렐레 하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많이 썼죠. 변명하자면.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는 네. 그럼 이제 2020년도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졌을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다음부터는 어떻게 저희의 자산은 불렸는지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참고로 이때 2020년도 코로나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면서도 또 어떤 분한테는 좋은 해가 되었듯이 저희도 좀 좋은 해가 되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망의 좋은 해. 다음 시간에.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 안녕.